오늘 영상에서는 곧 모습을 드러낼 5세대 실손보험이 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당장 2026년 7월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 5세대로 강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험증권을 열어서 가입한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1세대부터 5세대까지의 보장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비교해드리고 5세대가 출시되기 전 준비할 수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연령별 보험료까지 정리해 드릴 건데요. 미래의 병원비 리스크를 낮추는 핵심이 될 실손보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도 부르죠. 24년 말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약 4천만 명, 총 진료비 중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6%에 달할 만큼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료비 절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실손보험 역시 이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 진료, 의료 인력의 특정 원가 쏠림 현상 등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실손보험 개혁안입니다. 실손보험 개혁안이 조금씩 얘기되기 시작한 24년에는 기존 초창기 가입자분들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강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최종 발표된 개혁안에선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대신 의료 이용량이 적은 초기 가입자분들은 희망자에 한해 일부를 보상하고 5세대로의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고 해요. 또 이 재매입 과정에선 기존 병력은 보지 않는 무심사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장은 좋은데 높은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1세대, 2세대 초창기 가입자분들은 이거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입한 시기에 주목해서 현재 내가 가진 실손의 보장이 어떤지 화면을 멈춰서 체크하시면 향후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부터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인데요. 가입 시기는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때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면 100% 의료비를 돌려줬는데요. 통원 시에도 약값 5,000원만 내면 나머지 전액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같은 회사에 출시된 신버전의 실손으로 갈아타야 하는 재가입 주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덕분에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보험료만 감당할 수 있다면 1세대를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보험료죠. 40세 남성이 1세대 실손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38,237원이었는데 50세가 되면 99,177원으로 60세엔 약 25만원, 70세엔 66만원까지 인상될 거란 모 보험사의 예측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험 담다에 문의 주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실비로만 매달 15만원, 2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험료 부담 문제는 2세대 가입자분들도 해당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가입한 분들을 말하는데요. 1세대와 다르게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입한 시기에 따라 두 버전으로 나뉜다는 건데요. 그 시점은 2013년 3월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요. 물론 1세대에 비해 의료비의 10% 정도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같은 보장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13년 4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재가입 주기 15년이 신설됐어요. 달리 말하면 13년 4월 가입자분들은 15년 뒤인 28년 4월에 당시 출시된 보장의 실손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년 9월부터는 기존 입원 시 10%의 자기부담금이 급여 비급여로 분리돼서 각각 10%,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했죠. 이어서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입원 통원만 구분하던 데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3대 비급여를 별도로 구분해 보장했습니다. 보장 비율은 2세대 끝 시기와 동일하게 급여 10%, 비급여 20%를 부담했고요. 이때까지도 재가입 주기는 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까지의 보험인데요. 3대 비급여 항목이 분리된 건 3세대와 동일한데 한 발 나아가 자기 부담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공제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재가입 주기가 15년이
10년이 아닌 5년으로 대폭 짧아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21년 7월에 가입한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그로부터 5년 뒤인 올해 7월부터 5세대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5세대 실손보험 보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증은 그대로 경증은 적게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개편된 것 같은데요. 먼저 급여 항목입니다. 일단 이번 시에는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20%만 부담하면 되죠. 문제는 외래시입니다. 4세대에서는 통원의료비의 20%와 병의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줬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비 10만원이 나왔다면 여기에 20%인 2만원과 병의원급 1만원 중 큰 2만원을 뺀 8만원만 돌려줬던 거죠. 그런데 5세대부터는 여기에 건보 본인 부담률이란 게 신설됐습니다. 만일 내가 받은 의료행위가 건보 기준 50%의 부담률인 의료행위라면 20% 또는 2만원 중 하나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50% 또는 20% 또는 2만원으로 보장금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더 문제는 사실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 1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 2로 구분했는데요. 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전반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의 현행 비급여 보장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자기부담금 한도가 추가됐다는 건데요. 실손보험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라고 해서 1년 동안 지출한 연간 자기부담금의 합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보험사가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덕분에 2세대든 3세대든 4세대든 아무리 보장 비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200만원 선을 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거죠. 단 4세대부터는 오직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200만원 상한선이 적용되다 보니 4세대 가입자들에게 비급여 의료비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없는 쓰면 쓰는 대로 내야 되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5세대부터는 최소한 비급여 중증 특약에 대해선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상급 종합 또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입원 치료 시 500만원 선을 정해준다고 해요. 이 점은 4세대에 비해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급여 비중증 특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게 되겠지만 말이죠. 일단 연간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입원 시 자기부담률도 50%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쉽게 말해 의료비에서 50%를 뺀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부담금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요. 또 통원 시에도 그동안은 회당으로 하루에 몇 번 연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5세대부터는 일당으로 하루에 중복해서 보장받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자기부담금도 50%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됨으로써 최소 5만원을 넘어야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요. 여기에 회당 입원 한도도 300만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 50%를 부담해야 하고요. 그 50%가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심지어 회당 입원비가 500만원을 넘으면 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이 많던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아예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잉 우려가 큰 3대 비급여는 별도로 관리급여로 빼서 본인 부담률 95%를 공제하고 5%만 지원해준다고 해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등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그럼 이제 각 세대별 실손 전환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재가입주의가 없는 2013년 3월까지의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장도 자기 부담률 0에서 10%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보험료가 지나치게 인상되어 부담스럽다면 이때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병원 빈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실손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체 가입자 상위 9%에게 보험금의 80%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중 약 65% 정도가 비싼 보험료만 내면서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그 좋은 보장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가 1년에 병원 한 번 갈까 말까 한다면 4세대로의 전환도 고민해볼 여지는 있어요. 그 밖에 재가입 주의가 있는 2013년 4월 이후 2세대 가입자분들과 3세대 분들은 어차피 가입날로부터 15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13년 4월 가입자분들은 전환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28년부터 바뀌니까 말이죠. 이분들은 5세대 실손의 보장이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4세대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26년에 4세대로 전환하면 4세대 재가입 주기 5년이 생겨서 5세대로 전환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물론 2세대에서 4세대로 바꾸는 것 역시 보장에 아쉬움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보험료 부담이 큰데 28년에 5세대로 전환이 싫다는 분만 고려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 시점 4세대 실손 가입 시 연령별 보험료를 비교한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장 대비 실손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이란 점이 아쉬울 뿐이죠. 가입 연령, 성별과 회사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 시점 내에 가장 저렴한 회사가 어디인지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보험료 비교뿐 아니라 전환이 유리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점도 개인이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저희 보험 담다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손 전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